자, 이제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추정력. 추정력은 뭐냐면 사실 소송상 입증 책임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제 입증 책임이 이런 거죠. 만약에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이 돈을 빌려줬으니 너 갚어. 그런 소송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1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겠죠. 그럼 판사님, 근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 빌린 사실 인정해?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1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이게 부인이라고 해요. 민법상 이제 민사소송상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인하게 되면 제가 소송을 제기한 제가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하게 되면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노력했지만 증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불이익은 제가 갖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증명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면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는 거지만 돈이 빌린 사실은 제가 증명을 했고 증명이 제대로 못했을 때 그 불이익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게 증명 책임, 입증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의 효과를 주장하는 거와 관련된 거라면 그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증명 책임이 그런 겁니다. 추정력도 그런 겁니다. 일정한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추정 사실을 뒤집고 싶은 사람, 번복하고 싶은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을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등기를 보게 되면 등기 목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뭐 접수일자도 있을 거고요. 원인, 그 다음 권리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계속 매매 계약을 예로 들었습니다. 갑, 을, 병, 등기원이 매매 계약, 매매 계약. 이제 등기 절차를 보게 되면 되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리고 매매 계약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하기도 합니다. 즉 등기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는데 안전함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믿을 만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실을 추정할까?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병이란 사람이 현재 이 어떤 부동산 소재라면 현재 이 권리자는 병이라는 사실에 추정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등기에 기재가 됐다면 그게 권리 기속의 추정입니다. 이거는 시험관 추정이 안 되는데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추정이 되니까 이 소유권을 다투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갑일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을이거나. 그러면 이 사람과 갑이나 을이 이걸 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공을 못하면 증명 책임은 갑과 또는 을에 있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면 그 불이익은 누가 붙는다? 갑과 을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고 계속 병이 소유자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증명 책임의 이제 원리인데 이 권리 기속자가 병이라는 것에 추정력이 일단 생긴다는 것은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등기부에 따르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병이 권리 취득했다. 그럼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서 첨부가 될 거거든요. 등기 신청할 때. 그렇다면 이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은 매매 계약이다. 그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이 매매 계약이 잘못됐거나 다른 원인을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하나 뭐냐면 이런 등기 추정력을 을과 병 사이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냐?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병은 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나 등기부의 소유자로 돼 있다. 그 얘기를 추정력을 그러니까 네가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게 내가 병의 소유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을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확고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송에 갔을 때 을이 병에 대해서 이걸 말소를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병은 이런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 얘기하면 충분한 거지 내가 어떠한 가정을 가져서 을로부터 내 명의로 소유권 취득했는지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을이 적극적으로 을이 병으로부터 넘어간 계약은 잘못된 것이고 위조가 된 것이고 그걸 증명해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소유자? 상대방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 이런 게 있습니다. 등기부서 이제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는 기출 지문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추정력을 운영할 수 없다. X죠. 아까 예를 들면 을과 병 사이에서 가, 을, 병 매매, 을과 병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원인 없이 부적합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대법원 판례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등기가 이 시점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하는 거고 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모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문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효력에는 소유권 예를 들면 소유권 말소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 없다. 계속 소유자란 겁니다.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모인은 적법한 권리자 추정된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순번,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죠.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1번 가, 2번 을로 돼 있었어요. 을로. 이게 소위 등이었어요. 등기 목적이고 매매. 근데 말소는 이런 거죠. 이렇게 말소를 시킵니다. 등기부에. 그리고 3번 말소. 그리고 원인을 씁니다. 근데 이 말소 자체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보게 되면 갑이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말소가 됐으니까.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좀 전에 봤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말소가 원인이 없이 말소가 된다면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외형상은 지금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걸 보이지만 계속 을이 소유자란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명확하겠지만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을이 계속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논리가 들어가야만이 이 지문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계속 을이 효력에 영향이 없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등기 추정력은 이것도 등기 말소 등기도 등기예요. 당연히 등기니까 등기 추정력이 있겠죠. 등기 추정 내용이 뭡니까? 이게 말소됐다는 겁니다. 을의 소유권이 말소됐다는 겁니다.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비록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을이 계속 권리자란 겁니다. 그럼 그걸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 자체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권리소멸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은 맞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맞히겠죠. 근데 안에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소된 경우 영향이 없고 계속 권리자이기 때문에 권리소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소 등기의 추정력보다 더. 등기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소멸, 말소 등기의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귀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요 문장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만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이 다음에 비슷한 질문 출제 되더라도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물권 변동 후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물권 변동에는 효력이 없다. 방금 판례 내용이었죠. 30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게 나왔네요. 자, 계속 똑같은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 다음 넘어갈까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등기는 특별한 사정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는 사망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자 사실이 밝히면 추정력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의미입니다. 자, 대리한 매매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 존재 추정된다. 대리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당사자인 매도인이 나는 이 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얘기죠. 맞아, 당신이 한 게 아니죠. 하지만 제3자인 누가 당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대리권 존재가 추정이 되므로 그걸 다투는 매도인이 그 사람은 대리권이 없어를 증명해야만이 그 소유권을 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대리권 존재 추정됩니다. 이건 상당히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구별을 하십니다. 참고로 저당권에는 피담보 채권액을 등기합니다. 등기사항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등기 추정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와 비교할 게 뭐냐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채권 최고를 기재합니다. 저당권에도 기재하고요. 근데 저당권에서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근저당권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상리시키는 기본계약 추정된다. 틀린 지분이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 추정 여부 제목이 이건데요. 이겁니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자, 저당권은 이미 확정된 채권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액입니다. 근데 이건 확정된 채권액입니다.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즉 확정된 아직 얼마인지 그냥 맥시멈을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금액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보통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계속적 거래 관계 발생 때문에 채권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때 한 맥시멈을 정하는 겁니다. 맥시멈을 정해놓은 뿐이지 현재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채권 최고의 의미는 현재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향후에 얼마까지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했다는 하나의 기준점이지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저당권은 이미 발생한 금액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의 차관을 두고서 달리 취급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겁니다. 최고액만 정한 것이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현재는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목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최고액만 정한 것이 현재 정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 그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저당권 설정에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권 발생을 시키는 기본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이 있었는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그 존재는 주장할 수 있다. 즉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성립을 효력을 주장하는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은 어떠한 법률행위에서 기초해서 생긴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저당권과 차이점이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근저당권의 설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입증책이 근저당권자가 돼 있어요. 즉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고 그 법률에 따라 채권이 있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 입증책입니다. 실무적으로.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저당권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저당권에 이런 얘기가 없겠죠. 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령. 이제 보존 등기, 보존입니다.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한 것은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승계 취득이고 보존 등기가 이거는 이전 등기를 표현했어요. 근데 소유자가 원시 취득이 아닌 이전 승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 말 자체처럼. 더더욱 전 소유자가 양도이익을 부인한다 뭐냐면 비록 소유자가 원시 취득이 아닌 누구로부터 전 소유자 승계받은 것을 주장하고 전 소유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겠지만 부인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소유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거를 원시 취득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소송에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내가 원시 취득이 아니라 전 소유자 누구로부터 이거를 승계받은 것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겁니다. 왜 그리고 보존 등기 추정력이 이전 등기보다 더 쉽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는 단독에서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단독으로 신청과 공동 신청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뢰성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더 잘 깨집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추정력 깨지기 때문에 보존 등기 명의자 측에서 양수 사실을 지금 원시 취득이 아니라 양수 사실을 지금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 소유자 양도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계속 유효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좀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회 이전 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등기의 절차적 유효 요건과 등기의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습니다. 그 등기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지만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등기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기 절차상 유효 요건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 뭐 등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각하되는 사유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까 등기부에 보면 등기원이 기재됐죠? 그 등기원이 추정력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 추정된다. 한참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파트죠? 이 파트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일 출제됐다가 또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포인트는 다소입니다. 등기원이 추정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깨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소송 실무에서는 이제 딱 이렇게 단순하게 입증 책임 너가 있으니까 네가 얘기하고 현재 소유 명의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등기의 어떤 추정력이나 입증 책임에 있어서 네가 다 얘기해 난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정당한 권리자라면 내가 떳떳하다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다소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르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깨뜨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다소예요. 다소. 다소가 아닌 다르게 주장한다면 다르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5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이란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등기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순위 보존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어떤 실제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실제법 추정, 순위보존적 효력이 뭐냐, 실제법 효력이 없다는 게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아셔야 할 텐데 가등기는 이제 뒷편에서 배울 겁니다. 이 지문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가등기.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배우는 수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은 뭐냐면 물권 변동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물권 변동 목적. 변동이라면 득실 변경이죠.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보통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 있어요.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가 다음 각각어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에 대한다. 여기서 이제 보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유권, 용익물권, 제한물권, 임차권의 보존과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에 대해서만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해야만이 적법하다고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하사유입니다.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존도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가등기 대상 제80번쯤에는 가등기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3조 각하 소유권, 뭐 용익물권, 제한물권, 임차권이겠죠.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라는 때야 한다. 근데 앞에 보니까 보존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분의 제한이 빠졌어요. 앞에 3호에서는 보존의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는 빠졌고요. 처분의 제한이 빠졌어요. 그 나머지만 돼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을 기출해서 보존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가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볼까요? 앞에 보존이 있죠. 가등기 대상에는 빠졌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등을 보존하는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 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 확정된 것도 같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장래 발생하는 경우, 장래 발생인 거 시기부 뭡니까? 어떤 효력이 장래 발생하는 거죠. 정지 조건부도 장래 발생하는 거죠. 이게 다 장래에 연결된 개념이다.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 표현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 가등기 못합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물권적 청구권 예컨대 들으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뭐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 두기 위한 가등기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업무 처리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정지적금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조문 나왔죠. 시기부, 정지적금부, 장래 확정되는 거 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일단 채권입니다.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양도할 수 있는지. 근데 가등기가 됐기 때문에 부기등기 방법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으면 정리된 겁니다. 포인트는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한다. 즉 봉등기를 누구 하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본등기를 누가 하냐?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변경되더라도. 이제 가등기 효력에서 아시는 분이라면 이 가등기 후 소유자는 직권 말소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 상대라는 게 맞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인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판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채권 재무의 혼동의 법리에 이제 관련이 된 건데, 자, 판례 내용에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 혼동 규정이 있습니다. 혼동 규정의 법문에 어떻게 있냐면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될 때 하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한 주체에 기속한 때 하나여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에서 다른 사정으로 물건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니까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된 사람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채권 채무가 동일한 주체 기속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비록 소유자가 됐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정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 기속함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론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해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는 본등기 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않은 이상 상속을 했다 하거나 아니면 그 의무를 가등기 설정 의무를 인수하지 않는 이상, 상속이라면 가등기 설정자의 의무, 본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절정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제가 다른 원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가등기권자는 본등기한 소유권 이미 자기 소유자 앞으로 왔더라 소유가 됐어 소유권이 넘어왔어도 가등기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쓰이냐면 가등기 이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시득이 있습니다. 가등기권자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할까요? 자, 좀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이제 갑이 있었고요. 자, 이제 소유등 순번 이렇게 됩니다. 다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쭉 나와서 내가 2번 정도 대충 할게요. 가등기를 합니다. 을이 가등기권자입니다. 가등기 설정자예요. 가등기권자인데 이렇게 되면 가등기가 됩니다. 가등기가 되는데 이게 갑이 매매 예약을 오늘 할게요. 매매 예약을 하는데 이 갑이 이 가등기가 된 설정된 이후에 병에게 매매를 해서 소유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갑이 을이 어떠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원인으로 을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상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게 등기 공무원이 이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의무예요.
아마 이 가등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병과 을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갑에서 병으로 넘어오고 갑에서 을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병에서 을로 넘어온 게 아니라 갑에서 을로 넘어왔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병에서 을이 아니라 갑에서 을. 그러면 이 등기에 이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립할 수 없는 병에는 병이 먼저 우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더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물일권주의자이기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병과 을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순위에 따라 결정이 돼요. 순위 결정되면 먼저 된 것은 병이에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논의가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소멸되냐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을의 입장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등기의 본등기를 행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본등기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서 본등기, 다른 거니 매매, 을 이렇게 돼요. 취득은 뒤늦게 되지만 2번 안에 이제 본등기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을과 병이 또 충돌되죠.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갑과 을이 동시에 을과 병한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번개라면 시간적 선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을의 등기는 이 사람보다 뒤에 있지만 가등기에 되기 때문에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어요. 즉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순위를 정할 때는 이 본등기는 이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시점이 누가 더 빨라요? 을이 더 빠르잖아요. 그럼 병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이 다른 등기 원인이 상속이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한 특별한 경우에는 혼동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실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만이. 그래서 좀 이해는 어렵겠지만 이 내용 지문 자체를 보게 된다면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실익, 왜 혼동을 소멸되지 않는 실익 측면을 생각하신다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가등기 본등기에 따른 청구가 이행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등기에게는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포인트는 별도입니다. 본등기에 많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과 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실익인 거예요. 3자 명의로. 가등기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물건들은 시간적 선호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그 논리. 근데 가등기 때는 순위보존적 효력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겁니다. 아까 순위보존적 효력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0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보존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때 행해질 때 발생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럼 가등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순위를 정할 때는 가등기의 시점의 순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 뿐이지,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점입니다. 즉 가등기가 1월 31일 날 하고 본등기가 6월 30일 날 했다고 가정했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점이 1월 30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면 소유권 취득 시점은 6월 30일인 겁니다. 본등기 시. 근데 그 사이에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소유자는 처분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가 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등기 6월 30일 이전에 1월 30일 가등기 시점이 가등기와 본등기 이 사이에 제3자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등기 받아줍니다. 병이 되고. 그리고 본등기 을로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유전자. 그러면 갑이 병한과 을과 동시에 지금 넘겨준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양립할 수 없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를 어떻게 비교하냐? 원칙적으로 시간 순서입니다. 근데 병은 1월 30일과 6월 30일,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이니까 예컨대 한 4월 5일을 할게요. 근데 가등기자 을은 6월 30일 날 본등기를 했어요. 순위상은 누가 또 우선이에요? 병이 우선이죠. 그러면 을의 이 6월 30일 날 이전 등기가
뒤지기 때문에 후에 있기 때문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말소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런 어떤 순위를 다툴 때는 본등기를 한 시점이 6월 30일이 아니라 가등기 한 시점이 1월 30일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 30일과 4월 병의 등기는 4월 6일이지 5일이지 않습니까? 중간이니까 비교해서 누가 더 빠릅니까? 1월 30일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병의 등기를 직권 발송하는 겁니다. 이게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본등기 효력은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때 행해진다. 이 순위 보존적 효력 때문에 혹시 가등기 시점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비교를 할 때 어떤 순위를 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등기는. 자,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한가?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가처분인데 가처분 이건 처분 제한이에요. 정확하게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이니까 가처분의 본래 의미는 처분 제한, 금지, 가처분이에요. 근데 가등기 터진 본등기 금지는 처분이 아니라 권리 취득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 등기 사항이 명백한 경우만 하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등기법 3조에 의하여 등기 사항이 명백하므로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됩니다. 즉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을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분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권리 처분하지 말라.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가등기 대신에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 하는 것은 가등기에게 순위 보존된 권리의 취득과 관련된 거지.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취득에 해당한 거지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이지 권리 자체의 처분이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자체에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각하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등기 타면 본등기를 하는 것은 권리 취득일 뿐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제한, 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기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좀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좀 이제 이해를 표현해서 취득은 권리의 증대지 부과고 자체 처분은 감소 내지 소멸행위입니다. 어차피 이제 처분 제한은 뭐냐면 뭔가 감소나 소멸 행위를 막는 행위입니다.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가처분이나 제도를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면 그는 소멸이나 아니면 감소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는 취득인데 권리의 증대나 부과일 뿐이 부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소 내지 소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요게 좀 확 와닿지는 않을 텐데 좀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저도 부동산 등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할 때 등기법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설명한 거기 때문에 결론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중과생략 등기 합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